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입니다. 호남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정청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8월 9일이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우리 민주당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무대, 같은 조명, 같은 당원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무대에서 나온 두 개의 연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강원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춘천을 이야기하고 강릉을 이야기하고 우상호 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첫날 강원도로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강원도 무대에서 호남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온 사람이 왜 호남 이야기를 하지? 표를 얻으러 왔으면 강원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한 사람은 강원에서 강원을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강원에서 호남을 불렀는가?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호남 투표에서 왜 결정적인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끝까지 들으셔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 연설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편 아니라고 대충 넘기는 방송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날 김민석 후보 연설은 굉장히 잘 준비된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가 끝나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다음 날 첫 번째로 할 일이 있다. 메가 지방성장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4년 동안 모든 것을 거신 3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에 지방성장을 합쳐서 당의 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남 대한민국 프로젝트다. 어떤 사람은 호남에만 퍼주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은 경기도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던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으로, 영남으로, 그리고 강원까지 올려 보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당원들 마음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수도권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제되고 규제받아 온 지역이 있다. 강원이 그렇고 경기 북부가 그렇고 인천 접경이 그렇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약속이 쏟아집니다. 춘천과 원주의 바이오를 챙기겠다. 우상호 지사가 구상하는 DMZ 에너지 고속도로를 단순한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에너지 관광 고속도로로 만들겠다. 강릉 ITS 세계대회를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당대표가 되면 바로 다음날 출범시키겠다. 일주일에 이틀은 중앙당을 시도당으로 옮기겠다. 선거 때만 반짝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지역에 상주하면서 협의하겠다. 그리고 첫 상주지를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강원도다. 첫날 오전은 춘천, 오후는 강릉. 그러면서 퀴즈까지 냈습니다. 왜 강원이겠느냐? 가나다 순서라서냐? 우상호 지사가 좋아서냐? 강원도민이 고마워서냐? 아니면 강릉시장 선거를 이기려고냐? 정답은 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릉 국회의원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챙기겠다. 서울시장 승리는 2년 후 총선 수도권 승리를 상징하고 강릉 승리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같은 험지의 승리를 상징한다.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강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강원과 대구 경북 합산 득표율은 김민석 48.54%,
정청래 44.40%, 송영길 7.06%였습니다.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왜 강원에서 이겼을까요? 지역 언론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권 주자 가운데 강원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춘천, 강릉 일정을 돌면서 당원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일정에 동행했고 도당 관계자들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설로 뒤집은 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깔아놓은 조직으로 만든 표입니다. 저는 조직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은 원래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그 조직을 총동원해서 강원에서 이기고 대구 경북에서 이기고 제주 인천에서 이겼는데요. 지금 누적 격차가 얼마입니까? 김민석 46.01%, 95,821표. 정청래 44.53%, 92,735표. 차이가 딱 3,086표입니다. 1.48%포인트예요. 가진 걸 다 쓰고 얻은 게 3,000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연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사람 이름이 몇 개나 나오는지. 강원 정책은 이 의원님께 맡기겠다. 자, 강릉 세계대회 특위는 저 의원님께 부탁드리겠다. 자, 여러분, 이건 정책 발표입니까? 아니면 인사 발표입니까? 당대표는 아직 아무도 아닙니다. 표는 70%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자리가 배분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대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 대목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런데 벌써 당대표가 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 저 사람한테 저 당직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저는 이 지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약속에 사람 이름이 붙는 순간 그건 정책이 아니라 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누가 대표가 되든 추진되는 겁니다. 분배는 내가 대표가 돼야만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분배를 미리 약속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당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가 뽑는 자리가 인사권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뽑는 건 노선입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말실수로 지역을 뺏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말실수 한 번보다 사실이 아닌 걸 방송에서 말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캠프, 분위기가 당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말실수는 사과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과가 없는 쪽입니다. 자, 이제 같은 무대에 올라간 정청래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 연설은 정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천에서 컷오프를 당하고 6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께 여쭤봤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1921년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6살에 대둔산 길을 40리 걸어서 충남 금산으로 시집 오셨습니다. 18에 첫 아들을 낳으시고 45세 10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전남 강진에서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영정사진 4분을 모셔놓고 그날도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장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입니다. 호남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정청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게 왜 강원 무대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표를 계산하고 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에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 우리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반명이다, 반명이다 외치고 분열이다, 분열이다 외치고 신천지 의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당원은 제가 입장할 때 정청래가 윤석열이라며 저를 욕합니다. 어머니,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절에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 짝꿍으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정면에서 싸웠고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파면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반명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싸운 사람한테 반명 딱지를 붙이는 게 정치입니까? 싸울 때 옆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누가 진짜 친명인지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도 화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선에는 엄격하겠지만 당원들 선택으로 노선이 확정되면 인사는 실력주의로 하고 당내 토론은 품격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합은 이긴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경선 기간 내내 상대를 반명으로 몰아놓고 이기고 나서 품격 있게 하겠다고 하면요. 그 품격은 누구를 위한 품격입니까?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창고에 넣어뒀던 노사모 티셔츠를 꺼내 입고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원, 도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사람들이 호남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러 간다고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정청래 후보는 호남에 뭘 해줬느냐? 말만 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에도 그날 답을 내놨습니다.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국가는 호남에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고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속도 개선 사업을 했고 5.18 관련 사업 예산을 내려보냈고 적십자병원 리모델링을 비롯한 사업들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일, 국가산단 지정, 광역교통망, 인재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인허가 단축. 이건 결국 속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속도전과 추진력, 돌파력은 정청래가 제일 잘합니다. 저는 이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사위원장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11일부터 14일까지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내일 12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과 경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호남 권리당원이 약 51만 명, 서울 경기가 약 59만 명. 이 둘을 합치면 전체 권리당원의 71.2%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3,086표는 110만 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집힙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를 해야 뒤집힙니다. 안 하면 안 뒤집힙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돌려주십시오. 같이 당원 가입한 친구한테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호남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일 서울과 경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강원 무대에서 강원을 약속한 사람과 강원 무대에서 어머니를 부른 사람. 자, 지금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대표는 어느 쪽입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호남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